안녕하세요. 조이브클럽의 조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네, 이성과 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조세희 작가님의 소설집인데요. 네, 그래서 장편 소설이 아니라 소설집, 그래서 단편들을 모아서 묶어낸 책인데 읽다 보면 그냥 한 권에 장편 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만들어낸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쇼킹한 게 많았는데 맨 끝에 부분에서는 막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각각의 떨어진 내용의 책인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똑같아서 아니 그럼 주인공의 이름이라도 좀 바꾸지라는 이 막 불만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난소공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런 오해가 일어날 만한 것이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처음과 끝이 굉장히 잘 연결이 되게끔 네,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성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한 줄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네, 다 노동 문제 다룬 것이라는 걸 다 많이 아시겠지만, 네, 그런 맥락에서 노동 착취와 또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그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야간 밤샘 근무라든가 환경오염, 최저임금, 노동법,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이 네,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동시에 굉장히 동화적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책 속에 보면은 난장이 아빠가 네,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이라든가 네, 어쨌든 좀 곳곳에 이런 동화적인 요소가 좀 비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는 것. 네, 이것 또한 뭐 작가의 역량이겠죠. 네, 아까 잠깐 최저임금 말씀드렸는데 이 최저임금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논문 자료를 찾다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화되면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막연한 추측이 있었는데 아, 정말 놀랍게도 최저임금의 이 역사는 훨씬 더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 그 억압과 탄압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의 착취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시기부터 야, 죽지 않을 만큼만 주자. 네. 그래서 정말 최저로 주게 된 것이 이 최저임금의 시작이었구나. 그 논문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게 최저임금을 주지 말고 생존할 수 있는 생존임금을 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님이 난장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묶어진 게 난소공 이 책이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소설은 바로 칼날이었습니다. 네, 제목만큼이나 네, 굉장히 예리한 외침 있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우린 난장이라고요. 네, 알고 보면 사실은 송혜 아저씨가 매주 일요일 외쳤던 게 네, 전국 노래자랑이었잖아요. 딩동댕동 하면서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는 지금 전국 노예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그 생각이 드는데 57페이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도 난장이랍니다. 서로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한편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난장이 아저씨를 향해서. 네, 참고로 그리고 어, 올바른 표기법은 난쟁이가 맞는데 그 옛날 처음에 쓰여졌던 게 난장이어서 그대로 쓰고 있고 책 제목도 네, 저도 그냥 난장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블라인드라는 앱에 보면은 직장인들의 애환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다 노예들인데 뭐 노예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저는 그 블라인드의 글과 여기에 우린 난장이라는 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생각보다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그게 중심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은근 네 성적인 묘사가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사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네 심지어 구매하게 된 동기가 고등학교 다닌 아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독후감 써내고 뭐 토론 있고 뭐 이렇다 하길래 이 책이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읽을 때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와, 이 책 읽으면 고등학생들 사회 문제나 노동 문제보다는 이게 밤에 잠 못 드는 거 아닐까? 아닌가? 요즘에 워낙에 많이 영상으로 떠들어와 있어서 안 그러려나? 네. 아무튼 그게 좀 의외였고요. 게다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거예요. 약자의 범죄는 정당한가? 왜냐면 여기에서 안진뱅이가 네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난장이 아빠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 그래서 약자만 이렇게 범죄자의 그런 묘사로 많이 돼서 저는 좀 작가님 이거 좀 치우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작가님 입장에서는 강자들은 이 노동자 계급을 서서히 많이 죽이는데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좀 공평하게 강자나 약자나 똑같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는지, 네. 어쨌든 저는 이 약자의 범죄 정당성에 대한 것, 또 두 번째는 이 난장이 아빠도 결국은 가부장적인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왜냐면 아빠가 죽기 전에 장남 영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죽을 거다. 너네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네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가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당시 여기 보면은 막 고등학교 부서진 그 라디오를 고장난 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든 통신으로 교육을 마치려는 영수의 버둥거림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얘가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원격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결국 미성년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정신연령이 비슷한 아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아들보다는 아내하고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럼 물론 반대를 했겠죠.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죽으면 안 되지. 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난장이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이 가부장적인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장남 영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꿈까지 꾸지 않았을까. 그 억압된 게, 네, 프로이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곳곳에서 인정하게 되네요. 네, 꿈에서 그 고통받는 그 장면.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난장이 아빠가 쏘아 올린 큰 공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근로 환경들. 그렇다면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전에 읽었던 그 애플의 하청업체, 폭스콘이라든가, 네, 곳곳에 좀 번역이 돼서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난소공이 우리 사회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까지 조금 더, 네, 해결이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희 작가님의 난소공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